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 아시아 금융 서비스의 네 가지 변화를 속에 나타난 그러한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킨지에서는요, 아시아의 미래 이렇게 하면서 금융 서비스의 미래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수치들이 몇 개 있는데요. 특히 아시아의 경우에 에이징, 그러니까 고령화 속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나 굉장히 빠르다는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심각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체감하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 가지 디지털에 숙련된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든지 여성의 힘이 증가하고 있다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여러 가지 변화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할 부분은 아시아의 시니어 부분인데요. 특히 이커머스 부분, 즉 디지털이라든지 모바일 지갑을 활용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관점에서 뭐 포스라든지 아니면은 영화 극장표를 끊는다든지 병원에서 어떠한 자기 인증을 하고 프로세스를 밟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앞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니어들, 특히 베이비 부모를 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0년대생이니까 그 굉장히 지금 베이비 부모의 2차 베이비 부모 뒷단에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최근 거의 2, 3년간 현금을 가지고 다닌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핸드폰 하나로 끝나거나 아니면 뒤에다가 그 카드 지갑 하나 꽂아서 다니는 게 단데 마찬가지로 결제에 있어서 디지털이라든지 모바일 월렛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요. 시니어들 중에서 우리는 굉장히 그 속도, 체감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변하는 시니어들, 어르신들을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은 더욱더 급속히 빨라질 것이고 중국이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겪었던 인터넷 기반의 유선 기반을 뛰어넘어서 모바일로 갔고 또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은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커버리지를 넓히고 이를 통해서 그 5G, 6G가 되면서 어떠한 인터넷이 완전히 구현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가는 것이 시대의 추세임을 봤을 때 특히 그 변화의 속도의 중심에 있는 아시아인 경우에는 디지털 모바일 지갑의 활용 증가 속도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서 가장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시니어 세그먼트에 관한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10년 동안에 무려 40%가 증가하는 겁니다. 100명이라고 했을 때 겨우 10년 안에 140명이 된다라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통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응용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금융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메트라이프는 건강검진을 위한 무료 예약 서비스, 암 치료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와 같이 기본적인 예방, 치료, 컨설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 의료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중국의 한 보험사들은 생명보험 가입자만을 위해서 리조트와 같은 양로원을 운영을 하는데 그 양로원 안에는 병원, 예배당, 영화관, 체육관, 뷔페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융의 영역이 점차 우리의 일생생활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띌 수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아시아의 금융 서비스의 가장 큰 변화가 뭐냐 하면은 인구가 고령화된다라는 우리가 누구나 아는 건데 10년 안에 무려 40%가 증가한다라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숫자가 드러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진입을 하면서 그 노인들의 양이나 숫자나 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그러한 변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타운인 경우에 20년 전에 처음 했을 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저게 비즈니스야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의 베이비 부모들이 노년에 살 곳은 어쩌면 실버타운 아니면은 미국의 CCRC와 같은 그러한 그 요양과 주거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개념들이 더욱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방향성은 금융기관인 경우에 건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시니어들이 가장 중시하고 삶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고요. 당연히 현금 흐름을 포함해서입니다. 이 돈의 속도 속에서 어떻게 현금 자산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것 외에도 금융 건강과 시간이 플러스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이라는 플랫폼 속에 특히 이제 가상세계까지 결합이 되는데 이런 시공간을 초월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금융이 자리 잡을 것인가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삶의 이후에 그 유산이라든지 또 증여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야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돌아가시는 분이 태어나는 사람보다 많고 그 노인들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분들은 부를 가지고 있고 더욱더 건강한 사람들이며 디지털 네이티브에 가까워지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 같지만 전체의 큰 흐름의 방향성을 보면서 우리가 직면한 이 이슈들 고령화라든지 시니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해 매달 그 변화의 속도, 체감하는 방향 이런 것들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신탁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한 5년 전부터 쭉 준비해 왔는데 최근에 느끼고 체감하는 것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체감하고 다른 것은 아마 1년 후에는 더 급속히 빨라질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죽음 교육이라고 웰라인 교육도 시도를 하고 그 점유율이나 그 시장의 인식은 미미하지만 이 속도는 급속히 빨라질 것이고 결국은 시니어의 삶 제반에 걸친 그리고 후대까지 연결하는 특히 가상 공간까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물려져서 그 속에서 금융 서비스가 중심을 잡을 수 있을지라는 아주 중대한 도전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회자만 되어 있는데 그것의 변화의 속도가 더욱더 빨리 체감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